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이정현 공관위의 비상식적 결정에 의해 컷오프, 즉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 결정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에 만약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공천된다면 국힘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정현 공관위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에서 시작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그리고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한 이진숙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을 압도적 1위로 지지함으로써 이진숙이 대구 위기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받았던 그 선택받을 자유와 기회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1%도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이나 만약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출마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심 요청을 먼저 했고 그 다음 수순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5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공관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컷오프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 빈자리에 즉 보궐선거에 반드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당이 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공당이 공당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원칙, 예측 가능성, 절차적 완결성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구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상황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갑자기 이진숙 최은석 후보 양자 경선설이 흘러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진숙 주호영 두 후보를 배제한 경선을 발표했다. 흔들리는 원칙, 불투명한 과정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공관위의 발표문을 보면 고뇌의 흔적이 읽히기는 한다. 경선 배제된 두 후보가 결국 다른 방법으로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이진숙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진숙 후보는 이 정권의 무도함에 당당히 맞선 분이다. 최전선에서 싸운 투사를 그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면서 공관위가 설명한 공천 배제의 명분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번 결정이 배제가 아닌 전략적 재배치라는 것을 당원과 시민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 대구시장 후보의 현역 의원이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진숙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공관위와 지도부에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공관위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며 당의 화합과 대구의 승리를 이끌어낼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민전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와 우리의 부족한 전투력을 보충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을 공천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 공관위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3명의 경선자를 확정 발표하면서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많은 정책안을 내놓은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한 이상규 후보의 컷오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대로 이번에 공관위가 서울시장 후보로 3명 최종적으로 경선자를 발표했죠. 그 3명은 오세훈 현 시장, 한동훈과 가까운 서울 강남 의리 지역구인 박수민 의원, 그리고 역시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유우파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윤희숙 전 의원, 3명 모두 한동훈과 가까운 넓은 의미의 친한동훈 세력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3명의 경선 대상자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유우파 서울시민들은 도대체 누굴 보고 선거하라는 거냐,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이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의 컷오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을 아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또 그렇게 기업인에 꽂혔으면서 왜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업인 출신 후보 2명을 컷오프 했는가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6명의 예비후보 중 컷오프된 3사람 중 2명이 기업인 출신, 이상규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나 기업인 출신인데, 그러면 서울시에 대해서 말과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관련해서 요동성에서 펼쳐야 할 진영을 평양성에서 펼치고 있다면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감당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옛말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용감해진다고 했다. 즉 앞뒤를 살펴볼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소리다. 지금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딱 맞는 소리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보수진영의 혁신에 대해 대단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보수진영 혁신을 위해 보수진영의 본진을 형성하고 있는 대구와 영남의 기득권을 깨부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간간히 내비치는 말 속에서 그의 신념이 묻어난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이 기진맥진해 있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할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정현이 원하는 소위 보수혁신의 칼을 들어야 할 때인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지금 보수진영 혁신이 그토록 핵심적인 포인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의 마인드는 이준석과 세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수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때나 내부 총질을 하는 세복의 마인드 말이다. 그간 그들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보수혁신의 가치를 들고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내부 총질을 해왔다. 그러니 서울과 충청권이라는 최전선에서 펼쳐야 할 진지를 본진인 대구와 부산에서 펼치는 것 아니겠는가? 당나라 군대를 맞아 요동성에서 벌여야 할 전쟁을 본진이 있는 대구, 아니 평양성으로 끌어들여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우겨댄다. 무식한 사람의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정현 말대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보수 진영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해두자. 그렇게 대구와 영남 안방에서 내부 투쟁을 하는 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의 나라 망치기는 누가 저지할 것인가? 최전선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누가 싸운단 말인가? 그러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싸움을 해야 할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이 외면받고 있고 그 지역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엉뚱한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우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진짜 전쟁을 벌이고 승패를 결정지을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을 민주당과 대비시켜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민주당에서 진보 혁신을 떠들며 광주와 전남에서 내부 총질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선거가 어찌 될까?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이 지고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정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대구와 부산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주요 전장이 되어버렸다. 요동성, 즉 서울과 수도권에서 펼쳐져야 할 군대의 진영을 평양성, 즉 대구, 부산, 충북에서 펼쳐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승패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그래놓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한다. 도대체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다 책임지나?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됐어, 내가 다 책임지면 되잖아 하면 떠나가면 그뿐 아닌가?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나? 결국 장동혁 대표가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자신이 책임도 감수할 수 없는 처짐을 생각해서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고 소통을 잘하고 당 지도부의 의중을 잘 반영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 공관위원장 자리 차지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그 후과는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마치 고구마 밭에 풀어놓은 멧돼지처럼 온 밭을 다 들쑤시고 다니며 내가 다 책임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는가? 멧돼지라면 잡아먹기라도 하겠지만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말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번 공천관리 또 이 공천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번 지방선거 참패할 게 분명합니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자유파 시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이런 식의 지금 공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